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순원의 학, 오늘 학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제10장의 항순원의 학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 명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자, 여러분 교재 제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10장에 보시면 이제 황순원의 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이라는 작품인데 이 학은 1953년작이에요. 황순원의 1953년이고요. 거기 황순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 1915년에서 2000년까지 살았고 1931년 시창작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나 1940년 첫 단편집 늪의 발간을 계기로 소설 창작에 치중했다. 이후 소나기, 별, 그늘 등의 단편, 가인의 후예, 인간 전목, 나무들 비탈에서다 1월, 움직이는 성 여러 작품을 발표했고요. 그의 소설은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 다양한 기법, 적 장치 활용, 소박하면서 치열한 휴머니즘 정신 추구, 한국인의 전통적 삶에 대한 애정의 표현 등이 특징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전쟁 중에 적이 되는 거죠. 만난. 성삼이와 덕지가 나오죠. 단짝 친구가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을 통해 우정을 회복하는 회복하는 내용. 자, 여기 나오는 작품이 바로 학이라는 작품입니다. 전쟁 중에 적이 되어 만난 단짝 친구가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을 통해서 우정을 회복하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학이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학이라는 작품은 어떤 행동에 대한 압축적인 서술이죠. 압축적인 서술. 서술과 또 간결한 대화, 이미지, 그다음에 절제된 아름다움. 이것을 이야기한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전쟁기의 소설이죠.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한 경제 피폐, 정치적 혼돈 이런 것도 이야기한 거죠. 한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와 정치적 혼돈. 자, 이런 것도 노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어, 혼돈과 경제적인 피폐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적 피폐, 정치적 혼돈.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일종의 뭡니까? 이데올로기적 대립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친구였지만 한쪽은 이제 북한 쪽이고 한쪽은 남한 쪽이죠. 이념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친구의 어떤 관계 속에서 회복하면서 이제 결국은 친구를 풀어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자 240페이지 보세요. 이 작품 정말 뺄래야 뺄 게 없는 아주 짧지만 아주 정말 잘 쓴 작품입니다. 아주 명작에 들어갑니다. 이 황순원을 대표하는 여러분 그 소나기만 알고 있죠. 황순원 하면 그거는 좀 순수한 이야기고요. 이 작품이 훨씬 더 유명해요. 자 보세요. 자 실제 이건 짧으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38적경에 240쪽이에요. 38적경에 이 북쪽 마을은 드높이긴 가을 하늘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이게 이제 회화적 묘사라고 써놓으세요. 이 부분은 회화적인 묘사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회화적인 묘사죠. 그 상순호는 이제 시도 많이 써서 한 104편을 썼고요. 중장편 한 8편, 그다음에 단편이 104편.
산문집이 한 편. 이런 정도의 작품들 썼어요. 그러니까 시도 많이 썼다는 거. 여러분, 황순원 시를 안 쓴 줄 알았는데 시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임 없는 집 봉당. 봉당은 밑에 나왔죠.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마루를 놓을 자리를 흙바닥 그대로 둔 곳. 긴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어쩌다 만난 늙은이는 담뱃대로부터 돌렸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기주의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자, 담뱃대부터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로 이제 돌아왔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란에 깨어진 자국이라고는 없었고 어쩐지 자기가 어려서 자란 옛 마을이 아닌 듯 싶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밤나무와 혹부리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삼이가 7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죠. 근데 이제 성삼이가 돌아왔어. 근데 누굴 피해요? 성삼을 피하는 마을 사람들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읽어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피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전쟁으로 인한 인심을 변하죠. 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인심이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뒷산 밤나무 기슭에서 성삼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 기슭 멀리서 그 다음에 여기 따옴표를 좀 찍어 놓으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요놈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군하까지 이렇게 따옴표가 있다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요놈에부터 군하까지 따옴표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소리가 들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리가 들렸어. 청각적 묘사라고 합니다. 소리가 들렸으니까 청각적 묘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마지막 단락 성삼이는 밤나무를 아는 채 푸른 하늘 보았고 흔들리지도 않은 뭐 밤송이가 떨어졌죠. 자, 오른쪽 보세요. 24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41쪽을 보니까 임시치 한데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웬 청년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웬 청년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한 젊은이라 가까이 가서 얼굴 들어보고 깜짝 놀랐죠? 단짝 동무 덕재, 여기 덕재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자, 청년이 바로 덕재였어요. 지금 그 이야기죠. 천태에서 같이 온 최한대원에게 어찌된 일이냐?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놈인데 지금 자기 집에 잠복해 있는 걸 붙들어 왔다는 것이다. 자, 농민동맹은 밑에 나왔죠.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남침해서 만든 어용 농민단체라고. 그래서 성삼이는 거기 봉당에 앉아 담배를 불었어요. 덕제를 청단까지 호송하기로 되었다. 이제 청단 그래서 치안대원 청년 하나가 데리고 가기로 했다. 성삼이가 다 탄 담배꼬투리에서 새로 담뱃대를 붙이면서 이러죠. 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지요. 거기다 밑줄 쫙 치세요. 자, 이건 결국 뭐예요? 호송을 자원하는 거죠. 성삼이가. 자, 덕제는 외면한 채 성삼이 보려고 하지 않았고 동구박을 지났죠. 연거푸 담배만 펴요. 담배 맛을 몰랐어요.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었어. 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뭡니까? 한 사람의 내면을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인물 초점자 방식이라고 해요. 네, 그 성삼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빨았다 내뿜었다. 자, 이거 빨았다 내뿜었다 밑줄 치세요. 이건 뭐예요? 줄담배를 피는 거잖아요. 피는 성삼이죠. 자, 이게 이 성삼의 심정은 어때요? 착잡하고 초조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의 추억으로 가요. 거기 보면 성삼이가 그러다가 문득 이 덕질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른들 몰래 단모퉁이에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던 생각. 오늘 일간 놈에게 담배를 권하다니 될 말이냐. 한 번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덕제와의 기억이죠. 성삼이가 누구와의 기억? 덕제와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호박잎 말아 피던 어려서 덕지와 같이 흙불이 할아버지 밤을 훔치러 간 일이 있었다.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례였다. 벼랑간 흙불이 할아버지에 넘겨보세요.
고함 소리, 나무에서 미끄러졌죠? 엉덩이에 밤송이가 찔렸어요. 그러나 달렸어요. 옥부리 할아버지가 못 따라올 만큼 멀리 가서야 덕재에게 엉덩이를 돌려댔다. 밤가시 빼내는 게 더 따끔거리고 아팠다. 절로 눈물이 찔끔거렸다.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 줌 꺼내어 호주머니 넣어주었어요. 성삼이는 새로 불을 댕겨 문 담배를 내던졌고 이 덕재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는 담배 붙여 물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먹죠. 그러니까 일종의 밤나무 혹불의 할아버지의 기억을 이제 막 떠올리죠. 그래서 이 황순원 작가의 대단한 작가고 이 황순원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황동규 시인입니다. 황동규 시인인데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편지라는 또 시를 쓰기도 했고 즐거운 편지 아주 황동규 시인도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요. 아주 필력이 좋죠. 자,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 고개는 해방 전전에 성삼이가 38 이남 천태부근으로 이사가기까지 덕지가 놀던 꼴배러 가던 장소예요. 저도 모를 화가 치어 올라요. 자, 이 자식아 그동안 사람 몇이나 죽였냐 그러니까 사람 몇이나 죽였어. 그러니까 쭉 보다 보면 너는 그렇게 사람을 죽여봤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환해짐을 느껴요.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고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고 잠복해 있는 거지? 덕재는 말이 없다. 바른 대로 말해라. 242쪽입니다. 무슨 사명을 띠고 숨어 있었냐? 그냥 덕재는 잠잠히 걷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꿀리는 모양이구나. 이럴 때 한번 낯짝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성삼이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변명 소용없다. 영락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여기서 바른 대로 말이나 해봐. 그래서 이제 덕재가 이야기하죠. 변명은 하려고도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 가난한 농부죠. 빈농이니까. 빈농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근농꾼. 이 근농꾼이란 것은 이제 부지런할 근자거든요.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농민동맹 부위원장이 됐던 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고 나는 예나 이제나 땅 파먹는 재주밖에 없다. 잠시 사이를 두어서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알아누웠다. 벌써 한 반년 된다. 덕지 아버지는 호라비로 덕지 하나만 데리고 늙어오는 빈농꾼. 그렇죠? 검버섯이 있죠? 장가 안 들었느냐? 잠시 후에 들었다. 누와? 꼬맹이와. 이렇게 나왔죠? 아니 꼬맹이와 거 재미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 알아 키는 작고 똥똥하기만 한 꼬맹이 무던히 새침대기였다. 그것이 얄미워서 덕재와 자기는 번번이 놀려서 울려주곤 했죠. 꼬맹이한테 덕재가 장가를 들었다는 애가 몇이냐? 이 가을에 처대를 낳는 데나 이렇게 낳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덕재가 누구와 결혼한 겁니까? 바로 이 꼬맹이죠. 꼬맹이와 결혼했다는 거. 결혼했다는 덕재죠. 그러면서 이제 웃음을 이제 그 웃는 장면이 나오죠. 자, 넘겨보세요. 성삼이는 그래 그만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제 입으로 애가 몇이나 되느냐 묻고서도 이 가을에 처대를 낳게 됐다는 말을 듣고는 우스워 못 견디겠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작은 몸에 큰 배를 하나를 안고 있을 꼬맹이 이렇게 나오죠. 네가 피하지 않는 건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덕재가 어떤 얘기입니까? 피난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왼쪽에다. 떠나지 못한 누구의 사정이에요? 이 덕재의 사정이 나오는 거죠. 피난을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죠. 나도 피하려고 했었어. 이번에 이남서 쳐들어오면 사내란 사내 모두 잡아 죽인다고 해서 이렇게 했죠. 나도 아버지를 얻고라도 피난 가려고 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놓은 농사를 박산을 내고 어디 간단 말이냐. 나왔죠?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나만 믿고 농사일로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분이나마 감겨드려야겠고 우리같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 가봐야 별게 있냐는 거죠. 지난 6월에는 성사인 편에서 피난을 갔다. 밤에 몰래 아버지더러 피난 갈 이야기를 했다. 성삼의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사일을 늘어놓고 어디 간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고갯마루가 나와요. 거기 그 244쪽에 거기 네모치세요. 고갯마루. 자, 여기 고갯마루에다가 네모를 좀 쳐놓으세요. 244쪽에 마지막 단락이에요. 고갯마루.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이 고개잖아요. 이게. 자, 고개는 뭐냐? 바로 이제 성삼의 심리적 변화를
이게 이제 황순원의 대단한 거죠. 공간의 이동으로 표현한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금 성삼이와 덕제가 있죠. 이 성삼은 덕제를 호송을 가죠. 근데 덕제가 사람을 죽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순수하고 친구였죠. 자, 그러니까 이 성삼이가 덕제를 호송을 하러 가면서 아, 덕제를 내가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죠. 성삼이 편에서 이번에는 이제 성삼이가 외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덕제가 외면을 했고 두 번째는 성삼이가 외면해. 자, 그래서 가을 햇볕이 이마에 따가웠다. 오늘 같은 날은 타자가기 알맞은 날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게 심리묘사라고 그래. 그 심리묘사 써보세요. 가을 햇볕이 이마에 따가웠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 성삼이가 멈춰죠. 저쪽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은 틀림없는 학대였다는 거예요. 학대. 학이 흰 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곳 사람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백이민족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제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게 뭐죠? 집단 무의식이죠. 집단이 무의식에 걸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이민족을 입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이에요. 뭐 실제로 우리가 뭐 흰 옷 입지 않고 검은 옷, 빨간 옷 다 입어도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자, 245쪽. 지난날 성삼이와 덕재가 12살 일이었죠. 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가미를 놓고 학을 잡았어요. 단정학이었어요. 밑에 5번 나오죠. 두루미과인데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10월에 온다고 나오죠. 새끼로 날개까지 얽어매놓고는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앉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냈다. 그런 날이었죠.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학을 쓰러 왔다. 무슨 표본인가를 만들기에 총독부에 허가까지 맡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둘이는 벌로 달렸죠. 어른들한테 들켜서 안 된다. 숨돌 겨를도 없이 잡풀새를 기어 학 발목에 몰가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끌렀어요. 학은 잘 걷지도 못해요. 얽매여 시달린 탓이죠. 학을 마주 하나 공중에 툭 쳤어요. 이건 이제 던졌다는 거예요. 벼랑간 총소리. 학이 두 서너 번 날개짓하다가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펄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울더니 공중으로 날아가 울르죠. 그래서 이제 눈을 뗄 줄 모르는 거예요, 학이.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거죠. 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그 뭡니까? 황순원 이야기하는 것은 분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열의 부당함. 왜 이념이 갈등을 하느냐 그런 거 또는 이제 필연적인 필기 이렇게 하세요 통일을 강조하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삼이와 덕제가 잡아놓은 학을 풀어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삼이가 덕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덕제를 풀어줄 것이다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245쪽 밑에 셋째 줄, 예, 우리 학사냥이나 하자. 여기 밑줄 쫙 치세요. 예, 우리 학사냥이나 하자. 자, 이거 누구예요? 여기다 쓰세요. 학사냥을 제안하는 성삼. 성삼이가 학사냥을 제안하고 있어요. 자, 풀어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삼이가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넘겨보세요. 내 이걸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을게 넌 학을 몰아오너라 그랬어요. 학을 몰아오너라. 포승줄을 풀어줬어요. 성삼이는 자풀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걷혔다.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스치고 지나갔다. 성삼이가 기억하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성삼의 초점이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덕재로 옮겨간 거예요. 대번 덕재 얼굴에서 그랬잖아요. 자, 저만치 성삼이가 회 고개를 돌렸다. 자, 이건 뭐예요? 성삼이 그 어이 왜 맹주같이 서 있어? 학이나 몰아와. 여기 이거 뭐예요? 너 왜 거기다 써보세요. 도망 안 가. 빨리 도망가. 이거 이런 뜻이에요.
자, 어휘부터 어휘부터 오너라까지 그 밑줄 쫙 쳐보세요. 요게 이런 뜻이라고. 너 왜 도망 안 가니? 빨리 도망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감춤을 통한 드러냄이라고. 감춤을 통한 드러냄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덕제도 무엇을 깨달았는데 잡불새를 기기 시작했고요.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간난에 날개를 펴고 날고 있었다. 결국 뭐예요? 덕제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247쪽의 작품 해설, 전쟁과 휴머니즘, 항소년의 전쟁 소설과 학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항소년의 작품은요, 주로 휴머니즘, 인도주의적인 작품이 상당히 많아요. 소나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재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재현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거기 이제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자 기성세대들이 이제 반공 애국심 고취하고 전쟁 참여를 독려했죠. 그래서 이제 항순원도 이제 여러 작품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학이라는 것은 아까 나오죠. 거기 한 10줄쯤 내려가면 전쟁 중에 적이 되어 만난 단짝 친구가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을 통해 우정을 회복하는 내용이다. 황순원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사건과 인물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에 압축적인 서술과 간결한 대화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행도 짧게 짧게 띄어쓰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2번 248쪽 공간의 수사 대립과 화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자, 248쪽입니다. 학의 공간적 배경은 이념의 대립과 화해를 설명하는 장치다는 거죠. 공간적 배경이 그 마을을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38선에 접한 그러니까 이 38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38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의 이념의 대립이겠죠. 이념의 대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덕제는 38선 이북의 고향 마을을 지키며 살다가 빈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민군에게 협조를 해야 했다 나오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유년의 기억 매개물 다 등장하는 게 학이죠. 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학사냥. 그걸 통해서 이제 풀어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9쪽, 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이 과거의 사건이 환기되게요. 여기 뭐 밤송이에 찔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호박잎, 담배 나눠 피던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고 마지막 배경물은 단정학이다. 거기 동그라미 주세요. 249쪽의 마지막 단락, 단정학. 그래서 단정학을 풀어주는 이야기. 그래서 학사냥을 제한하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밑에서 셋째 줄 249쪽 학대는 벌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있다. 이게 뭐예요? 백이민족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유로운 삶에 대한 희구조 넘겨보세요. 그래서 낭만적 해결과 소사 전략이라고 나왔죠. 낭만적 해결, 소사 전략. 마지막에 덕질을 놓아주고 우정을 회복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니죠. 포로를 놓아준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풀어졌으니까. 덕지 역시 전쟁 중에 농민 동맹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과거를 숨기고 살아가기 어려울 거다. 무엇보다 작품에 제시된 덕제의 성격상 혼자 살아남겠다고 도망을 가지도 않을 것이다. 이 화해는 낭만적인 마무리에 불과할 뿐 갈등이 해소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일단 이 서정 소설입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와 뭐가 결합이 됐느냐, 이 작품은 바로 서사성과 필기하세요. 서정성이 있어. 자, 이 서사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되는 거죠. 시간. 흐름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와 세계가 분열된 현실이죠.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정성은 자와 세계가 조화된 삶이죠. 자,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자, 이 성삼이와 덕제가 있는데, 성삼이와 덕제가 있잖아요. 덕제가 있는데, 성삼이와 덕제가 이 이념상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대립하잖아요. 대립을 하죠. 그 자와 세계가. 그렇지만 대립을 하지만 결국은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풀어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 좀 지우고 또 설명 좀 드리죠. 우리가 이제 호송길이죠, 호송. 호송여로 이제 가는 길이죠. 자, 기억의 매개물.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 고향에 대한 기억과 느낌. 그다음에 덕재와의 우정과 추억이죠.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고향에 돌아왔죠, 성삼이가. 자, 근데 돌아왔는데 어땠어요? 낯설었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죠? 자, 줄담배가 있어요, 줄담배를 피죠? 그러면서 뭘 떠올려요? 호박잎, 담배의 기억을 떠올리죠. 또 밤나무를 보죠. 자, 밤나무를 보면서 뭘 떠올려요? 밤서리 하는 이야기. 자, 밤서리는 누구였어요? 혹부리 할아버지. 자, 그 다음에, 자, 고개를 올라가죠? 고개 올라가면서 뭘 생각나요? 꼴배로, 꼴배로 다니던 길. 자, 꼴배로 다니던 길하고 또 누구 생각나죠? 꼬맹이. 자, 그 다음에 이 38선의 완충지대. 자, 여기 학대를 보죠? 자, 그러니까 학을 어떤 일이 생각나요? 놓아주던 일이 생각나요. 자, 이거 잘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요. 고향이 돌아왔는데 낯선 느낌. 줄담배 보고 이렇게 기억. 밤나무, 혹부리 할아버지. 고개, 꼴배를 다니던 길.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걸 보면서 이제 결국은 놓아주는 이야기죠. 이 성삼이가, 놓아주는. 그러니까 성삼이가 학사냥을 제안해서 포승기를 풀어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서사와 서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걸 필기를 좀 하셨다고 보고. 자, 문제를 보세요. 첫 번째. 240쪽에 쓰시면 돼요. 성삼은 얘를 어디까지 호송하는가. 자, 이거는 아까 나왔죠? 청단이었죠. 청단. 자, 이 성삼이가 독재를. 자, 여기 241쪽 보세요. 위에서 한 10째 줄 보면, 241쪽에 한 10째 줄 보면, 덕제를 청단까지 거기 동그라미 주세요. 까지 호송하기로 되었다. 이런 말 나와요. 청단. 두 번째. 덕제가 국민 동맹 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근농꾼이에요. 그러니까 빈농의 자식.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고, 또 빈농꾼. 근농꾼.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이죠.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덕제는 이거 아주 쉽죠? 누구와 결혼했는가? 꼬맹이. 꼬맹이와 결혼했죠. 자, 네 번째, 덕제가 북으로 피난가지 않게 된 이유.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네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를 이제 보면, 호승줄을 풀어주면서 성삼이가 보자
나는 이 뭐였죠? 바로 학사냥이죠. 학사냥이나 하자라고 했지만 그 학사냥은 결국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핵심적인 것만 완전히 뽑아가지고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음소거 좀 해제를 좀 해주시고 한 말씀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좀 해제를 하시고 그 김선락 대표님